대회 한 달 전에 솔직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도 여친의 품에 안겨 화장실에서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다 때려치우고 싶었거든요. 스스로 불씨는 커지는데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안 좋은 생각 때문에 또 화장실에서 울었지만 이 눈물은 그동안 견뎌온 제 자신에 대한 감사와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트로피를 목에 걸게 된 거죠. 포기하려 했던 나약한 시간을 마침내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꿈과 목표가 매번 나를 겁주고 포기하게끔 만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꿈을 크게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챔피언 정신은 단순히 우승과 트로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챔피언이 된다는 것, 단순히 우승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5관왕을 하기까지 수많은 경험을 쌓고 고심한 끝에 이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우승했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경기에 대한 두려움과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시시각각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든 말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꾸준히 자신의 루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챔피언십이자 진정한 챔피언 정신이기 때문이죠. 챔피언은 절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행동 방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까지 이겨버리는 거죠. 또한 위대한 챔피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만약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챔피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변 가까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고 더욱더 성장해가며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챔피언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 혼자만 열심인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면 결국 챔피언 자기 자신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더 뛰어나고 위대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한다면 결국 자신이 보는 방식대로 세상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처럼 되기로 마음 먹고서는 사실 며칠도 안 가서 너무 힘들다, 운동하기 싫어, 시합 2주 전부터는 고작 1500칼로리로 하루를 버티라고 라며 툴툴 대기만 하죠. 그러면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란 거예요. 물론 저도 한 번씩 힘들 땐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다, 개 족같은 보디빌딩 그냥 때려칠까? 굳이 이렇게까지 식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 헬창은 무슨, 이러다 굶어 죽겠다. 하지만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스스로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면 마침내 시합에서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죠. 물론 과정마다 제 스스로를 한계치로 내밀어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이 쌓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더 집중하면 할수록 오히려 현실을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주변 환경과 상황이 수시로 변하든지 말든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변 환경과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외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비롯해
수많은 보디빌더들과 심지어 챔피언들도 갑자기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너무 힘든 걸 많이 알면서도 또 하자니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스스로 말하길, 젠장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유산소 운동은 또 언제 하지? 라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늘 불평만 늘어놓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종일 불평을 늘어놓으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해야 한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진짜 중요하고 아름다운 건 자신이 집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즐거움이 곧 나를 더 나아가게 하는 성장의 원동력임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우승을 하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크게 성공하고 싶었는데요. 비록 제가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한들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물건이나 결과에 집착을 한 거죠. 저 스스로 무엇을 이뤄서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시선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에서 우승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헐리우드 거장인 짐 캐리 배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꿈을 이뤄 부와 명성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정답이 아니란 걸 깨닫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마치 챔피언이 되어 메달을 따거나 우승컵을 짊어지고 비싼 차를 타며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짐 캐리 말처럼 막상 정상에 오르고 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 있어 아직 이뤄야 할 꿈이 남아있음에 감사하고 놀라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많은 우승으로 더 많은 타이틀과 상금을 얻는다 한들 자신의 공허함과 부족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란 거죠. 사실 제가 우승을 거듭할수록 깨달은 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의미있고 이를 위해 긴 노력의 여정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간중간 헬스장에 가기 싫거나 다이어트를 때려치우고 싶을 때 이를 이겨내는 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운데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면서 챔피언이 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순간이 진짜 이뤄지게 되거든요.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나를 이기는 삶이 결국 최후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의 여정 마디마디마다 자기 자신과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단순히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5회 연속 챔피언 트로피를 짊어진 레전드가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절대 운동을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일상을 유지하고 여전히 연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사실 최근에는 시합을 준비하느라 3달 이상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우승하지 못했다면, 정신줄을 붙잡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펑펑 울면서 슬퍼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스스로를 다독여줬을 거예요. 이것 또한 또 다른 의미의 인간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시합에서 우승을 거머쥐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첫 보디빌딩 올림피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래, 내가 해냈다, 내가 해내고 말았어 라고 외치며 말로만 듣던 승리의 기쁨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내가 되어야만 할 것만 같았거든요. 제 한계를 극복하려 사정없이 스스로 몰아붙인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제 기준이었어요. 남들 보란 듯이 기준치를 극도로 높인 거죠. 하지만 이건 마치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제 기준치가 높은 걸 깨닫게 되면 그들도 내 기준치만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상대방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기준보다 조금 더 해야만 우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운동선수들을 비롯해 심지어 수많은 챔피언들도 유리멘탈인 사람이 많습니다. 체력에 비해 정신력이 딸린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승을 노리지만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저도 만약 시합에서 졌더라면 너무 슬프고 좌절한 나머지 펑펑 울었겠지만 우리들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보디빌딩 올림피아 대회는 제 삶의 큰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패에 대한 여력을 반드시 열어놓습니다.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될 노릇이고 아니면 실패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를 막으려 더 노력하게 될 테니 실패가 결국 내 삶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노력다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무언가 시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괜히 무언가 시도했다 실패라도 하게 되면 크게 좌절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발판인 거죠. 단지 포기를 해서 중간에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충분히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절망 속에 잠겨 있다면 바로 그때가 실패를 딛고 재기할 때입니다. 스스로 짓누르고 있던 잠재 가능성을 발견하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실패는 어느새 성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압박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그 외 수많은 주변 환경들까지도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시합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최근에 누가 진짜 강한 남자인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앤드류 테이트는 진짜 남자가 되려면 더 많은 남성성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남성 염색체의 기능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사실 진짜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일찍이 갈아엎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대하는 자세부터 배우세요. 어느 누구나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밀어내기보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를 편안하게 마주하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감성적인 남자라면 이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충분히 표출하는 게 진짜 남자다움이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여자들처럼 너무 감성적이고 예민해. 하지만 절대 포기란 없다. 무조건 끝까지 해낼 거야.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아무리 개족같은 훈련이라 한들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물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넘어지겠지만 괜찮아. 어쩌면 당연한 거지. 나도 사람인걸 이라며 스스로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스러움이 꼭 안 좋은 거라든가 어떤 일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바람에 쉽게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이런 감성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고 도움을 요청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숨기면 안 된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남성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XY 남녀 염색체의 기질과 음양의 균형을 오히려 깨트리게 됩니다. 남성성과 그리고 여성성 두 가지 모두 가지고 균형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균형 있는 삶을 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12살 꼬마였을 때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만 할 것만 같은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해야 할지 몰라 펑펑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왜 바보같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너무 한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너무 외롭고 무서웠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금방 해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어린애가 울면서 그저 엄마를 찾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청하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더 강해지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보디빌더가 된 이후 그 책임감을 더욱더 체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피트니스라는 운동은 세계적으로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순간 현타가 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초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딴 건 개의치 않고 일단 그냥 헬스장에 갑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든 말든 운동 그 자체에 집중해서 이 모든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헬스장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안 좋은 감정을 없애버리는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이 끝나고 헬스장에서 나오면 또다시 불안과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평생 이런 감정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서 이런 갈등과 고민이 내일은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하지만 현재 그 시간 동안 운동에 집중을 하면 도파민이 분출되어 잠깐이나마 이런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엄습할 때 심장을 더욱더 펌핑해보세요. 순식간에 안 좋은 감정이 없어져 기분이 상쾌해질 겁니다. 솔직히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 한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혹시 헬스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10가지 운동을 우선적으로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루틴을 반복할 건데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잘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다리 전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되고 특히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을 들고 백 스쿼트를 하면 그 효율은 배가 되죠. 그리고 스쿼트 스미스 머신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무릎에 무리를 줄이면서 조금 더 쉽게 스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스쿼트 스미스 머신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는 데드리프트입니다. 뒤쪽 허벅지 근육인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턱걸이라고 알려진 풀업입니다. 그립을 중립에 놓고 힘을 줘서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등과 이두근을 한 번에 먹일 수 있고 특히 광배근을 키우는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는 덤벨 프레스입니다. 어깨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효율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 운동을 꺼리는데요. 하지만 반만 누워서 하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하면 어깨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일반 덤벨 프레스와는 달리 앉아서 하기 때문에 훨씬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죠. 상체, 위 가슴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입니다. 상체 강화 운동인 벤치프레스의 변형 형태로 어깨 너비만큼 손을 벌려 바벨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 어깨와 가슴 근육뿐만 아니라 삼두근을 집중적으로 조질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덤벨 컬 스탠딩입니다. 한 팔씩 번갈아 가면서 덤벨을 들기 때문에 각각의 팔 근육이 펌핑되는 걸 보다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두 손으로 덤벨을 들 때보다 보호에 부담이 적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뿐더러 풍만한 이두근을 균형 있게 만드는 데 아주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벤트 오버 바벨로입니다. 등과 허리 그리고 코어까지 동시에 먹일 수 있어 등발을 키우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는 디스크가 있어서 상체를 많이 못 숙이기 때문에 바벨을 최대한 몸에 붙여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고중량을 비교적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행잉 레그레이즈입니다. 두 손으로 매달려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자신의 체중만으로 코어 전체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골반까지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근 만들기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열 번째는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입니다. 덤벨 프레스가 전면 삼각근을 키우는 데 좋다면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는 측면 삼각근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역삼각형 상체를 갖기 위한 필수 운동이란 거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SNS가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몸매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운환 같은 짤들이 유행을 하죠. 하지만 이런 온라인 헬스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민해보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수많은 운동 짤들을 보면 근육을 빨리 키워서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SNS를 통해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근육이 그리 쉽게 만들어지던가요? 짧은 시간에 더 커 보여야 하니 결국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약물을 주입하면서 효능이 곧잘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허상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오는 건 온갖 질병과 부작용뿐입니다. 약물은 몸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은데요. 물론 저도 과거 몇 번은 약물을 했었지만 최근 5년 동안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신장과 간을 비롯한 수많은 장기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체질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몸이 커질지 몰라도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몸이 기형적으로 발달한 나머지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하지 않고 몸의 균형이 맞으면서도 건강한 클래식한 내추럴 바디를 선호합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체중을 늘리는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 체급 높일 수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 약물을 고민하게 됐죠. 하지만 지나고 나니깐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목표한 체중에 조금만 더 집중을 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빨기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식단 관리를 하며 충분한 훈련과 휴식을 균형 있게 병행해 나갔죠. 그러다 보니 결국 목표치에 도달하게 됐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챔피언 오관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저 조금만 더 노력했을 뿐인데 최정상에 오른 거죠. 제가 체급 한계를 극복하듯이 여러분도 뭐가 됐든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 노력은 결국 당신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후 몸의 피로도가 낮아서 아직 쌩쌩하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뭐가 됐든 더 할 건 더 하고 뺄 건 빼서 운동을 하든
자기 개발을 하든 그 시간과 양을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하라는 거죠. 즉, 덜 중요하고 불필요한 걸 최소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무슨 결과를 얻든 간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세요. 기본적으로 운동 좀 하는 사람이라면 저를 상당히 부러워하기 때문에 저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6년 넘게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고 시종일관 일관성 있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켜봤다면 저처럼 쉽게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만 부러워하면서 말로만 운동하지 말고 피곤해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 소위 말해 저를 목표로 하고 우상인 사람들은 그저 철없는 헬린이들 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저처럼 되고 싶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헬스장 가서 인증샷이나 찍고 패션 근육이나 키워서 플러팅을 한다거나 대회 한번 나가서 아마추어라는 딱지를 떼고 싶을 뿐이죠. 하지만 뭐가 됐든 절대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따져보세요. 저처럼 헬창이 돼서 부와 명예를 얻고 싶으세요? 그럼 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뛰어난 유전자와 신체 조건을 물려받든가 아니면 10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